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수년에 걸쳐서 작성된 한 개인의 내면 성찰 기록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제가 쭉 읽어보니까요. 이게 뭐랄까 잘 정리된 어떤 철학서라기보다는 정말 솔직한 개인의 일기장을 엿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정말 날것의 느낌이 있죠. 네. 돈, 관계, 기억,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진짜 중요한 게 대체 뭘까 하고 스스로한테 계속 묻고 답하는 과정이 정말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그냥 파편적인 생각들을 모아놓은 것 같잖아요. 네네. 근데 이걸 쭉 따라가다 보면 하나의 큰 흐름이 보여요. 처음에는 돈이나 다른 사람과의 비교 같은 좀 외부적인 문제로 고민을 시작하거든요. 아, 그러다가 점점 더 깊이 파고들어서 나라는 존재는 대체 뭘까? 내 생각은 또 어디서 오는 걸까?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나아가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 바로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는 겁니다. 외부 세계의 어떤 소음에서 시작해서 자기 내면의 가장 깊은 곳으로 향하는 이 지적인 탐험의 끝에서 과연 어떤 통찰을 얻게 될지 그걸 한번 보려고요. 아, 정말 좋은 틀이네요. 이 기록 전체를 관통하는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라는 문장이 바로 그 여정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럼 이 흥미로운 사색의 지도를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아주 현실적인 고민, 바로 돈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기록에서 정말 재미있는 부분이 돈에 대한 이중적인 경험이에요. 아, 그 부분 저도 정말 인상 깊었어요. 과거 공익근무요원 시절에는 주말에 쓸 수 있는 돈이 딱 10,000원밖에 없었는데도 그걸로 김밥 싸서 산에 가면서 그렇게 행복하다고 해요. 네, 네. 심지어 아예 수입이 없어서 부산 여행 가서 찜질방에서 잘 때조차도 그냥 즐거웠다고 하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버는데도 세금 낼 걱정에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행복이라는 게 통장 잔고 같은 객관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속 기대치나 욕심에 달려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바로 이 기록의 첫 번째 핵심 통찰이죠. 우리가 흔히 지족, 즉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네, 지족. 근데 이 기록이 흥미로운 건 이걸 그냥 욕심부리지 마세요라는 뻔한 교훈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어떤 점에서요? 돈이 많아졌을 때 오히려 정신적인 고통이 어떻게 더 커지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세금 걱정하는 대목이 바로 그거고요. 맞아요. 그러다가 문득 깨닫는 거예요. 아, 잠깐만. 이 세금은 사실 내가 사회에 내는 매우 공정한 기부 같은 건데 내가 이걸 아까워하면서 번뇌하고 있었구나 하고요. 아, 세금을 공정한 기부로 그냥 재정의해버리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와, 관점의 전환이나요? 핵심은 관점의 전환입니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입을 늘리려고 막 애쓰는 대신에 그냥 내 삶에 맞게 욕망의 크기를 줄여나가는 거죠. 이 기록에 따르면 그게 바로 지속 가능한 만족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그 MZ세대 스님의 말을 인용하면서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걸 다 버렸을 때 그 홀가분함을 이야기한 것도 다 같은 맥락이고요. 그렇군요. 결국 행복의 열쇠는 더 많이 갖는 게 아니라 덜 원하게 되는 데 있다, 이런 말이네요. 네, 자신의 경험으로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라는 게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어렵죠. 특히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는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요. 이 기록에서도 바로 그 문제를 짚어내더라고요. 내 돈에 대한 내 안의 욕심이 첫 번째 관문이라면 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두 번째이자 어쩌면 훨씬 더 강력한 관문이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이런 예시가 나와요. 회사 생활에 그럭저럭 만족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나보다 일도 못하는 것 같은 동료가 아, 그 부분. 네, 나보다 연봉을 훨씬 많이 받는다는 걸 알게 된 그 순간 마음이 그냥 지옥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공감 가는 얘기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과거에 그 어떤 왕보다 훨씬 풍요롭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행복하지 않다면 그건 바로 내 옆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분별심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분별심이요? 네, 불교 용어인데 어렵게 생각할 건 없고요. 세상을 끊임없이 좋다, 나쁘다, 이게 낫다, 저게 못하다 이렇게 나누고 판단하는 마음의 작용을 말해요. 아, 기록에 나온 차대칠 비유가 정말 와닿더라고요. 네, 저도요. 차를 살 생각이 없을 땐 길거리의 모든 차가 그냥 차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지나가는 차죠.
그런데 내가 차를 사려고 마음먹는 순간 갑자기 온갖 비교가 시작되는 거죠. 저건 연비가 좋고 이건 디자인이 별로고 김대리가 산 차보다는 무조건 좋아야 하는데 이렇게요. 와, 정말 그렇네요. 관심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분별심이 작동해서 저를 막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이 기록은 자동차 쇼핑이든 소셜미디어든 정치인 뉴스든 이 분별심이 바로 우리 고통의 핵심 엔진이라고 지적합니다. 특히 그 포털 사이트가 이간질을 통해서 클릭을 유도한다고 꼬집는 부분이 아주 날카로워요. 맞아요. 그 부분. 여당, 야당, 특정 세대나 성별을 딱 나눠서 서로 싸우게 만들고 우리는 그걸 보면서 분노하거나 우월감을 느끼면서 감정적으로 막 휩쓸리잖아요. 네네. 이 기록은 그런 외부의 자극에 휘둘리지 않는 중도, 즉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좋고 싫다는 판단을 그냥 잠시 멈추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처음엔 내 안의 욕심을 다스리는 문제에서 시작해서 다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 즉 분별심을 경계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훨씬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외부 세계에 대한 성찰을 넘어서 나란한 존재 자체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데 와, 이 부분이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흥미로웠습니다. 네, 이제부터가 이 사색의 여정에서 가장 깊고도 어쩌면 좀 아찔한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람쥐 이야기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다람쥐. 다람쥐가 도토리를 열심히 숨겨놓고는 정작 자기가 어디에 숨겼는지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하죠. 네네, 그 비유가 심지어 4년 전에 자기가 체크카드를 만들었다는 사실조차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는 개인적인 일화를 드는데 와, 이거 너무 공감이 가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렇죠. 잠깐만요. 그럼 이 기록은 단순히 기억력이 나쁘다 이 말을 하려는 건 아닌 거죠? 당연하죠. 다람쥐 이야기에서 어떻게 나의 존재에 대한 의문까지 이게 이어지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기록의 백미입니다. 만약 내가 과거의 나를 제대로 기억조차 하지 못한다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같은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대체 뭐냐는 거죠. 이렇게 기억이 불완전하다면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지속되는 나의 실체, 그러니까 아트만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와, 생각의 스케일이 갑자기 우주적으로 커지네요. 내 기억이 나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나는 도대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이 기록은 여기서 더 나아가요. 우리의 생각 자체도 내 것이 아닐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생주이멸이라는 개념을 가져와요. 생주이멸. 좀 어려운데요? 모든 현상은 4단계를 거친다는 불교적 개념인데요. 생겨나고 잠시 머물다가 변하고 결국 사라진다, 멸라는 뜻입니다. 생겨나고 머물고 변하고 사라진다. 네,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건 우리의 생각도 똑같다는 거예요. 마치 하늘의 구름이 피어났다가 흩어지듯이 생각도 그냥 내 마음속에서 일어났다가 머물다, 변하고 사라지는 아주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내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보고 있을 뿐이라는 관점입니다. 생각이 내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구름 같다는 비유는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네요. 그럼 나라고 굳게 믿었던 내 생각, 내 감정, 내 신념 같은 것들이 사실은 고정된 실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그렇죠. 심지어 챗 GPT에 비유하기도 해요. 챗 GPT요? 네. 외부에서 어떤 정보가 주입되면 그에 맞춰서 반응하고 또 다른 정보가 들어오면 다른 반응을 내놓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사실은 외부의 자극과 정보가 만들어낸 일시적인 작용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어젯밤의 꿈꿈이 그렇게 생생했지만 아침에 눈 뜨면 사라지듯이 어쩌면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이 삶 전체가 하나의 긴 꿈, 즉 일장춘몽일지도 모른다고까지 이야기하죠. 이야. 나라는 고정불변의 주인공이 있다는 그 믿음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아주 근본적인 성찰인 셈입니다. 와, 정말 깊은데요. 그럼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겠네요. 세상은 불확실하고 기억은 믿을 수 없고 심지어 나라는 존재마저 이렇게 흐릿하다면 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바로 그거죠. 이런 허무함 속에서 어떤 길을 찾아야 하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 기록은 그냥 이런 철학적인 질문만 던지고 끝나지는 않아요. 다행이네요.
오히려 이 모든 성찰의 결론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삶의 태도로 이어집니다. 거창한 해답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내 일상에서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 부분이 또 반전이었어요. 갑자기 회사는 수행처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와서요. 하하, 그렇죠. 보통 회사는 스트레스의 근원지라고 생각하는데 수행처라니요.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것, 그 자체가 일종의 수행이라는 거예요. 아,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 네, 그걸 통해서 나를 단련하고 정해진 루틴 속에서 습관의 힘을 기를 수 있다는 거죠. 또 아침 시간을 활용해서 혼자 조용히 생각할 시간에 확보할 수도 있고요. 고통의 공간을 성장의 공간으로 재정의하는 발상이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죠. 일상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거죠. 그 외에 또 어떤 구체적인 지침들이 있었나요?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계율인 5계를 지키는 삶을 강조해요. 살아있는 것을 해치지 않고 주지 않은 것을 갖지 않는 것 등등. 사실은 아주 보편적인 윤리 강령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대화의 기술이라면서 다른 사람 험담하지 않기, 남의 말 끊지 않기, 적게 말하고 많이 듣기 같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나열합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마음의 중심을 잡아준다고 보는 거예요. 분서라는 개념을 독특하게 해석한 것도 기억에 남아요. 아, 맞아요. 진시황의 분서갱유처럼 책을 불태운다는 좀 섬뜩한 단어인데 이걸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분서는 진짜 책을 태우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불필요한 정보와 자극들을 의식적으로 끊어내는 행위를 의미하죠. 아, 끊어내는 행위. 예를 들면 의미 없이 계속 보게 되는 유튜브 채널 구독을 끊고 자극적인 뉴스나 가십거리에 대한 관심을 끊는 거예요. 일종의 정신적 미니멀리즘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내 에너지와 시간을 갉아먹는 것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실천은 맨 처음의 질문,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라는 그 핵심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군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쳐내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인 셈이죠. 오늘 이 기록들을 쭉 따라가 보니까 결국 끊임없이 내가 지금 뭐하노, 즉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방향을 바로잡아가는 과정이었네요. 네, 바로 그거죠. 자기점검. 돈과 비교라는 외부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나라는 존재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면서도 결국엔 회사 생활, 대화 같은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신을 단련해 나가는 그 모습이 큰 울림을 줍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지혜가 아닐까 싶네요.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기록의 저자가 여러 번 반복해서 던지는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께도 남겨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그는 종종 이렇게 자문해요. 더 살아서 뭐 할래? 업만 쌓을 뿐이다. 이 질문을 처음 들으면 굉장히 허무주의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네, 좀 그렇게 들리네요. 하지만 그 본뜻은 삶에 대한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정된 시간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떤 즉 어떤 행위를 쌓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행위들이 모여서 결국 어떤 궤적을 만들고 있는지 성찰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화두입니다. 아, 당신의 하루하루는 어떤 업으로 채워지고 있나요? 그리고 당신의 삶은 지금 어떤 궤적을 그리고 있나요?